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9일 K리그와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FC 대 인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지난 경기 세징야가 2골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만 세징야나 에드가나 모두 노쇠화로 인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 선수들의 배치로 경기력에서의 기동성이나 적극성은 꽤 올라왔지만 문전에서의 기복이 상당한 점은 사실이다. 득점력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다. 이어서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사퇴하면서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엔트리의 문제로 인해서 인천이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 제르소 없으면 전개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김보섭이 대체자로 나서고 있지만 1대1 상황에서 수비를 돌파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양상이다. 무고사가 아무리 고군분투한다고 해도 결국 전개가 안 되면 고립되기 십상이다. 대구나 인천이나 모두 외국인 선수의 문제로 상당히 공격에서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구가 지난 경기에 보여준 화력이 남다르기는 했어도 세징야도 올 시즌에는 노쇠화로 인해서 경기 영향력이 상당히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이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김천 상무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지난 경기가 끝나고 교체 선수들에 대한 감독의 질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다가 이동경 등 좋은 선수들이 중원에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팀이다. 따라서 감독이 하는 말이 그저 엄살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수원FC를 상대로도 점유를 크게 내주고도 4대1로 대승을 거둔 사례도 충분히 나왔던 팀이기도 하다. 이어서 수원FC가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중원을 잡아먹어버리고 경기를 가져온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다. 다만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강한 김천을 상대로는 오히려 이 양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반적으로 수원FC가 김천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난 대결에서는 63%의 높은 점유를 가지고 갔다가 내려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김천도 전력에서의 안정성이 상당한 팀이기도 하고 이동경과 원기종 같은 K리그 우수의 공격 자원들이 있다. 수원FC도 손준호 등 전진 패스를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팀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김천 상대로는 주도권을 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페인 대 프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독일과 연장 혈투 끝에 격파했다. 개최국 징크스까지 돌파하면서 현재 스페인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팀은 없어 보일 정도다. 양 윙어들의 크랙 기질은 독일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토너먼트에서는 강호들을 맞이해서 상당히 신중한 면모를 보여주는 등 스페인이 어느 정도 조별리그보다는 상당히 공격력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의 수비력만큼은 만만하게 보기 어려운 전력이기도 하다. 이어서 프랑스는 필드골 하나 없이 4강에 진출했다. 확실히 PK 하나를 빼면 실점을 하고 있지 않는 프랑스의 수비력은 상당히 물이 올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공격 쪽에서의 세밀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팀의 경기력을 결정짓는 그리즈만이 유로 내내 존재감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음바페도 코뼈 골절로 인해서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은 상태다. 스페인이 근소하게 우세하다고 본다. 일단 토너먼트의 특성상 스페인도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의 수비력도 호평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결국 필드골이 하나도 없는 프랑스의 공세의 세밀함이 문제다. 적어도 지공과 속공을 넘나드는 현재 스페인의 화력과 비교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이번 경기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캐나다와 개막전에서 만난 상대였다.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캐나다의 강한 압박에 맥을 못 추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긴 했다. 다만 아르헨티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캐나다의 공격 효율이 상당히 낮았던 점은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어서 캐나다의 효율이 매우 좋지 못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베네수엘라 상대로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했지만 공격이 거의 대부분 난사로 이어지는 등 상당히 고전한 기색이 강했던 상태다. 특히 올 코파에서 기록한 모든 득점이 2골에 그치는 모습이다. 기동성을 살린 공세가 꽤 매력적인 팀이기는 하지만 효율성에서는 신뢰를 하기 어려운 팀이라는 점은 명확하겠다. 일단 캐나다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아르헨티나가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캐나다의 압박에 적응이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캐나다가 마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가는 오히려 아르헨티나에게 공간을 꿰주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아르헨티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